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저번 시간에 uncomputability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regular expression하고 language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있던 그래프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아니니까 직접 자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regular expression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딸려 나오는 formal language,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판단할 때 쓰이는 DFA와 NFA,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왜 동치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익스프레션이나 랭귀지 같은 용어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정보과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regular expression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자열의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뭐 그래 뭐 A, AB, ABB, ABBB 이런 문자들을 쭉 모아놨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특징을 한 번에 잡아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제 뒤에 배울 표현이겠지만 A, B 스타로 표현을 하겠고, 그다음에 뭐 1, 2, 3, 4 이렇게 자연수의 집합을 모아놨을 때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건 0에서 9까지 숫자를 계속 나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regular expression의 의의는 이제 어떤 문자열의 집합을 한 센텐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쓰느냐, 간단한 예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농글 숙제라든지 문서를 하나 쫙 썼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됩니다라는 표현을 뭐 생각합니다라고 다 바꾸고 싶다 이러면 이제 뭐 좀 억지지만 regular expression 이제 뭐 와일드카드 스타 생각됩니다로 이제 검증을 하고 교체한다. 그러니까 이제 regular expression이 뭐에 좋냐면 어떤 긴 스트링 안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또 그거를 어떻게 교체를 할 건지를 알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건 소소한 팁이지만 생각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생각합니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regular expression에 쓰이는 표현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이제 concatenation, 이어붙이기인데 그냥 쓰는 거고, 얘는 union, 바로 표시를 하고 AB or BC or CAB 하면 이 집합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로저, 반복이죠. 이제 스타를 붙이면 예를 들어 A, B, 스타, C 하면은 AC, ABC, ABBC, ABBBC 뭐 이렇게 섭섭하면 나가는 집합이 되고, 이제 이거는 이 클로저는 이제 없어도 되고 하나 이상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괄호로 묶어주는 거랑 역할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B or C를 repeat 해라 D 하는 거면 이제 AD도 될 거고 ABD도 될 거고 ABCD도 될 거고 AC도 될 거고 ABBCC 뭐 이런 애들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regular expression의 기본적인 표현들이고, 이제 다음에 볼 거는 추가적인 표현들. 이제 이건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기본 표현들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 편의를 위해서 쓰인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와일드 카드는 뭐냐면 점으로 표시를 하고 이 안에 어떤 문자든지 이제 주어진 시그마라고 하죠. 시그마가 이제 문자들의 집합인데 시그마 안에 어떤 문자든지 하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one or more 이게 플러스는 A, B 플러스 E 하면 하나 이상, 이제 제로는 안 돼요. A, E는 이 집합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반대로 또 제로 or more 하면은 제로 or 1이죠. 제로 or 1 오타가 났네. 그래서 A, B 물음표 E 하면 A나 AB 두 가지만 포함하고, 차얼 클래스 이건 그냥 뭐부터 뭐까지 0부터 9까지를 쫙 나타내는 애고, 또 괄호가 좀 틀렸는데 exactly K나 from K to K 프라임은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이제 중괄호 안에 3이라고 쓰면 A부터 Z까지 문자를 아무거나 3개를 이어붙인 것들은 모두 포함되고 2에서 4까지라고 하면 2글자, 4글자, 3글자 뭐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regular expression이 왜 쓰이는지 하고 이제 어떤 표현들을 쓰는지 알아봤고, 다음은 랭귀지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랭귀지라고 하면 보통 영어나 파이썬 랭귀지랑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지금 정의할 포멀 랭귀지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언어를 이루는 알파벳들이 필요해요. 한글로 치자면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이 자음들과 모음들 그리고 그걸로 조합되는 글자 한 글자들을 다 알파벳이라고 하고, 이제 랭귀지는 이 시그마 스타 하면은 모든 문자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문자의 몇 개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L을 우리가 포멀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레귤러 랭귀지를 볼 건데, 레귤러 랭귀지가 뭐냐?
이제 뒤에 말할 거지만 앞에 레귤러가 붙었으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죠. 일단 지금은 이제 재규적으로 정의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나 전체 문자의 집합은 아래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널스트링, 이게 뭐냐면 그냥 따옴표 2개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 내용이 없는 문자열을, 이런 것도 이제 레귤러 랭귀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와 y가 레귤러 랭귀지라면 합집합도 레귤러 랭귀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자열을 이어붙인 컨캐테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것도 레귤러 랭귀지가 된다.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레귤러 랭귀지하고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동치다. 다르게 말하면 A regular language is a formal language that can be expressed using a regular expression.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집합을 정의할 때 조건문을 하나 써주잖아요. 그 조건문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들어가는 애들을 레귤러 랭귀지라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뭐 비슷하게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이렇게 인덕티브 데피니션을 쓸 수 있거든요. 보자면 또 공집합이나 각각의 심볼 하나, 이건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고, 그 다음에 뭐 널 스트링 아까 봤듯이, 그 다음에 만약 R과 S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면 R or S나 R concatenation S나 R closer도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된다. 그럼 이제 레귤러 랭귀지가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텐데 컴퓨터가 이걸 알아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Finite State Automata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FA라고 쓰고, 두 가지가 있어요.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하고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인데, 오타가 많이 났네 이번 자료가. 그래서 Deterministic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튜링 머신의 일종이거든요. 스테이트를 바꿔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가는 어떤 기계인데, Deterministic은 한 번에 한 스테이트만 가질 때고, Non-Deterministic은 이제 여러 개의 스테이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오토마타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건데, 이 1, 2, 3, 4, 5가 각각 스테이트고, 이 화살표들이 이제 뒤에 뭘 트랜지션 펑션이에요. 이제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먼저 DFA를 보자. DFA의 구성 요소는 이제 튜링 머신하고 비슷하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시그마는 계속 써왔던 알파벳들이고, Q는 DFA가 가지는 스테이트의 집합, 아까 봤었죠? 1, 2, 3, 4, 5. 그리고 델타는 이제 트랜지션 펑션이에요. 스테이트하고 심볼을 조합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가게 해주는 이러한 대응 관계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 다음에 Q0는 더 스타트 스테이트, 이니셜 스테이트, 처음 시작하는 곳이고, F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트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FA의 예시, 이거 그림 아까도 봤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여기서 시그마는 안, 영, 문장부호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한 글자씩하고 그리고 문장부 뭐 이런 애들이 시그마가 되겠고, 이제 Q 스테이트들의 1, 2, 3, 4, 5가 있을 거고요. 트랜지션 펑션은 이제 1에서 1과 안이 같이 있으면 2로 가고, 2와 0이 같이 있으면 3으로 가고, 3과 물음표가 같이 있으면 4로 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지션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니셜 스테이트 1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스테이트 4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FA가 구성이 되는데,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들을 어떻게 DFA로 처리를 하느냐, 이제 어셉트하다, 언업셋하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건 이제 DFAM으로 어떤 문자열 x1부터 xm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속하는지 검증을 하려면 이걸 보면 돼요. 이제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 Q0로부터 x1 보고, 그 이동한 스테이트로부터 x2를 보고, 이런 식으로 xn까지 끝까지 봤을 때 마지막으로 가 있는 스테이트가 파이널 스테이트의 집합 안에 있느냐. 지금 보면은 안녕 물음표라는 문장을 이 DFA에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같이 써지죠. 이 식을 그대로 이 식에 넣으면 이제 델타 1 안은 아까 트랜지션 펑션에서 봤듯이 2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음 문장으로, 다음 등으로 가고, 그러면 델타 2 0 물음표 하는 건 또 델타 2 0이 3이니까 델타 3 물음표가 되고, 결국 4가 돼서 이게 파이널 스테이트에 들어간다. 따라서 안녕 물음표라는 이제 간단한 문자열은 이 DFA를 통과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DFA가 컴퓨터로 구현하기는 쉬운데 주어진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DFA를 바로 뽑아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NFA를 섞어서 먼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NFA로 만들고 NFA에서 DFA를 만드는 과정을 보통 밟아요. 그래서 그럼 NFA를 알아봐야 되니까 NFA는 사실 직접 보는 게 더 빠른데 NFA의 구성 요소도 5가지가 있고 이제 다른 건 다 비슷한데 트랜지션 펑션이 좀 달라요. 입실론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뒤에서 직접 보는 게 나아요. 한 번에 이동하는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NF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참고로 레퍼런스에 이 NFA의 작동 모델이 쌤이 직접 만드신 게 다 있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예시 정도로 취급을 해주시고 그래서 NFA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제 문제의 AB, ABB를 이러한 NFA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 0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엡실론 트랜지션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0이잖아요. 0에서 엡실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1이 있죠. 1에서 또 가면 2와 4가 만나고 그 다음에 0에서 또 이렇게 가는 게 7까지 뻗어 있어요. 그래서 엡실론 트랜지션은 이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엡실론 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모든 곳은 커런트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엡실론 트랜지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엡실론을 실행하니까 0, 1, 2, 4, 7이 지금 커런트 스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A를 받아서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A로 나가는 가지가 있는지 봐요. 지금 2에서 3으로 가는 가지가 있고 7에서 8로 가는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음 스테이트는 일단 3과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3과 8로 옮겨가고 나서도 엡실론 트랜지션을 또 해요. 3에서 6으로 가고 6은 다시 1로 가고 1에서 2와 4 가고 6은 또 7로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커런트 스테이트는 1, 2, 3, 4, 6, 7, 8까지가 있고요. 그럼 이제 B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B로 가면 4에서 5로 가는 가지가 있고 8에서 9로 가는 가지가 있죠. 그래서 5와 9가 된 다음 또 입실론 트랜지션을 하면 6 가고 1 가고 2, 4, 7까지 뻗어서 또 이렇게 됩니다. 1, 2, 4, 5, 6, 7, 9가 지금 커런트 스테이트예요. B까지 본 결과 그 다음에 또 다시 A를 갑니다. 지금 A 가는 거는 3과 8밖에 없죠. 여기는 지금 B라서 끊깁니다. 그래서 3과 8 또 입실론 트랜지션 또 그 다음 문제 B 보고 그럼 5와 9에서 또 입실론 트랜지션 하고 또 B를 봅니다. 그러면 9에서 10 가는 거밖에 없죠. 그래서 또 트랜지션이 되고 또 입실론 보니까 이제 다 문제를 봤는데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가 10인데 지금 10이 문제 안에 있죠. 따라서 이 AB, ABB라는 문제는 이 NFA를 통과하는 겁니다. accepted. 그래서 NFA는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뭐냐면 regular expression에서 NFA를 어떻게 만드는지와 NFA에서 DFA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 NFA와 DFA가 동치라는 걸 보일게요. 근데 한 가지 쉬운 거는 DFA는 NFA의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입실론 트랜지션을 다 빼고 생각하면 이제 DFA는 NFA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NFA로부터 DFA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또 이건 책에 있는 그림이지만 이대로 보면 좀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돌리던 NFA를 좀 자른 건데 NFA로부터 DFA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일단 입실론을 한번 돌려요. 그래서 입실론으로 갈 수 있는 얘가 한 덩어리 취급을 받아서 이게 DFA의 스테이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테이트 하나가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알파벳이 A와 B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일단 A로 갔을 때 어떤 스테이트로 바뀌는지를 봐요. 지금 A로 가면 3과 8이 생기고 그에 대한 입실론을 쭉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2, 3, 4, 6, 7, 8이 이렇게 등록이 되고 또 여기서 이 스테이트에서 A로 갔다고 해도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따라서 지금 A로 돌아가는 순환 하나 꽂아주고 여기서 A로 가면 이렇게 된다. 1, 2, 3, 4, 6, 7, 8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1, 2, 3, 4, 6, 7, 8에서 A로 가는 건 봤으니까 이제 B로 가면 어떻게 될까? B로 가면 5가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또 입실론을 쫙 돌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우리가 또 새로운 스테이트들을 봤죠? 1, 2, 3, 4, 5, 6, 7 스테이트가 생겼습니다. 이제 1, 2, 3, 4, 6, 7, 8에서 1, 2, 3, 4, 5, 6, 7까지는 B로 대응되는 관계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B를 또 본다고 해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들이 다 생겼으니까 각각의 릴레이션을 보자면 여기서 1, 2, 3, 4, 5, 6, 7에서 A를 걸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또 0, 1, 2, 4, 7에서 B를 걸면 이쪽으로 오겠다. 이런 릴레이션을 다 파고고 나면 이제 DFA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NFA로부터 DFA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Regular Expression에서 NFA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우리가 앞에서 Regular Expression의 Inductive Definition을 한번 봤었죠. 그래서 R과 S가 Regular Expression이면 R or S도 그렇고 R Concatenation S도 그렇고 R Repeat도 그랬어요. R star. 그래서 Regular Expression을 파싱해서 각각 파트를 만들고 또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합성을 잘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A or B, C 스타에 대한 NFA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각각의 알파벳에서 A를 해석하는 NFA는 0부터 1이고 B를 해석하는 게 0부터 1, B, C를 해석하는 게 0부터 1, C겠죠? 그럼 일단 A or B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대응 규칙을 보면은 R or S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대요.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거니까 직접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A or B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A, B가 있고 각각의 입실론 트랜지션을 걸어준 놈. 그 다음에 C 스타를 만들어서 C 스타를 만들어서 옆에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C 스타에 대한 규칙을 봤죠? 어떤 R 클로저를 만들려면 이러한 식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어주면 된대요. 그러면 이러한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게 C 스타고 둘을 이제 이어주는 그래프도 앞에 있었죠? R의 파이널 스테이트를 S의 이니셜 스테이트로 해주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A or B, C 스타에 를 해석해주는 NFA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챕터 8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은 Regular Expression이 뭔지 또 Regular Language가 뭔지를 알았고 이제 어떤 문자열이 Regular Expression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DFA와 NFA에 대한 개념을 깨쳤고요. 그 다음에 Regular Expression에서 NFA 만드는 법, 또 NFA에서 DFA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과제가 있었죠? 챕터 9면 파이썬으로 아마 직접 NFA와 DFA를 구현을 해보는 걸 텐데 그 코딩이 좀 어렵진 않지만 이 입실론 트랜지션을 구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안에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그 챕터 9는 사실 별로 내용이 없으니까 파이썬으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할까라는 얘기니까 다음 영상은 챕터 10부터 Context Free Grammar, Context Free Language하고 Grammar부터 나갈게요. 이제 Context Free Grammar하고 헷갈리는데 Context Free 개념을 이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파싱을 할 거고 그쯤 되면 이제 숙제는 거의 없어요. 이제 11단을 지나면 숙제는 거의 없고 대신 더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할 거니까 뭐 기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